이 두 번째 꿈에서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내게 차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을 통과해야죠. 터널을 이제 물이 차 있는 터널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차를 몰았던 흔적을 왜 찾아야 하는가? 이제 이건 차에 대한 차와 꿈자가 맺는 역할이에요.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꿈은 짧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고요. 하나는 전개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는 아니 하나는 도입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개 두 개로 이제 이 꿈은 나누어진 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틀 넘게 내 차가 동사무소 맞은편에 세워놨었다.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이틀 넘게 내 차가 동사무소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방치예요, 일종의. 그리고 내 차의 필요성이 어때요? 중요해, 안 중요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죠. 매일 출퇴근용으로 차를 쓰는 사람은 내 차를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내 곁에 두려고 하죠. 이거는 이 첫 문장에서 내가 차에 대한 나의 관심도 그 다음에 중요도 이걸 보여주는 거지 않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용진이 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용진이 형과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현실에서의 용진이 형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고 뭐 힘도 좋고 하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용진이라는 사람은 같이 갈 뿐이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일종의 무의식의 인격이에요. 굳이 따지면서 그림자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 의식의 그러니까 꿈자의 주변에 있는 무의식의 인격이고 그 인격은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만 옆에 있다라고 느껴질 뿐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해석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차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물이 많이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다는 거죠. 침수 중이어서 갈 수 없다. 물에 잠겨 있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뭐냐 하면은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못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슴까지, 목까지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한 발 힘겹게 그 물살, 물의 그 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맛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굉장히 느리게 나가야 되고 굉장히 힘겹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여자들도 목욕 중이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일종의 태행이 이제 드러나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TV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야한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게 뭐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본다든가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걸 제대로 못 보잖아요. 너무나 순진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특히 부모님하고 같이 TV를 볼 때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시선을 어디다 둘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잠깐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딴짓하고 있다든가 잠깐 그러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느껴지신 적 있으시죠? 이제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해석을 보자면 이 차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볼게요. 여기 꿈을 꾸는 분의 차 말고 이제 보통 일반인, 현대인들에게 차는 뭐예요? 자신의 수족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말을 대신하거나 신발을 대신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어느 곳으로 그 여행을 떠나야 될 때, 먼 길을 가야 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집신부터 챙기잖아요. 그쵸? 예, 여분의 신발. 달아 빠지면은 바꿔 신어야 되는 것. 그만큼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 나에게 차는, 꿈자에게 차는 아까 이제 이야기하니까 뭐냐 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 어쩐 면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왜? 물건을 실어 나른다면서요.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그것만 없었으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짐거리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짐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이 차가. 그런데 그러면 왜 차를 찾아야 됐냐? 수영을 해서 차가 있는 쪽으로 가야 해요.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나는 수영도 못해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무언가 본인이 알기는 아는 거예요. 차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로는 그러지만, 물론 이제 짐짝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찾아야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꿈자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내용에는 없지만 터널 안으로 물이 이제 터널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돼서 이게 도대체 뭘까를 그려봤는데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아 본인이 터널이라는 걸 빠뜨렸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터널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와 있고 물살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화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터널이라는 동화가 나와요. 터널이라는 동화 속에 그 오누이가 남자와 이제 남자 오빠와 이제 여동생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터널은 왠지 어둡고 무섭고 컴컴해요. 마치 숲속, 깊은 숲속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숲속에서 늑대도 만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무사히 터널을 통과해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그다음에 엄마한테로 이제 다가가게 되죠. 여기서의 이 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동화 속에서의 터널이라는 건 무의식 그 자체, 환상의 세계, 미지의 세계, 무의식의 공간인 거죠. 이제 선생님이 차를 찾기 위해서 이 통과해야 되는 이제 무의식의 어떤 그 강인 거죠. 그죠? 물인 거예요. 앞선 꿈에서도 이제 그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물이 나온 건 아니고 지하 세계죠. 지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물의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인 거예요. 이제 그 같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플러스 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터널이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깊게 느끼는 무의식이다라고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수영을 못한다라는 측면은 이제 난관, 그죠? 접근해야 할지 진짜 난감한 상황, 그리고 이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을. 이제 물 속에서의 행동은 어때요? 불편하고 부자연하고 긴장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힘겨움, 버거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엄마하고의 어떤 갈등 속에서 느껴지는 것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님하고의 그 엄마하고 이제 갈등적으로 힘들 때 굉장히 버겁고 힘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불편하고 무언가 이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딪히는 긴장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죠. 가다 보니 여자들이 모욕하는 것도 보이고 눈은 어디다 둬야 될지도 난감합니다. 이거 여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어쩌다 보게 되는 횡재 아닌가요? 길에서 길을 가다가 돈을 줍게 되는 것처럼 이제 눈호강거리인데 이 눈호강거리에도 자유롭지 못해요. 꿈자가 왜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유연하지 못한 그런 난처함 때문인 거죠. 여전히 이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를 통과하게 됐죠. 그 내 차가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일단 어렵게 갔어요. 무엇 때문에 간 거죠? 차 때문에 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그 뭐 힘겹게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갔으면 저 같으면은 일단 차가 있다라는 것이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두운 터널 그 물길을 헤치고 당도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창문이 열어져 있고요. 내가 주차해 놓은 것에 있지 않고 입구 즈음에 있는 거예요. 헉, 이게 뭐지? 라는 거죠. 그래서 시동도 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꺼보고 두 번째 다시 시동을 켜보니까 이제 시동을 켜보니까 아, 침수된 게 아니네. 물에 빠지지 않았어. 다행이다. 다시 또 두 번째 시동을 걸었더니 안 돼. 이거 누가 탔었네? 그리고 나서 그래, 안 되겠다. 블랙박스가 있지? 블랙박스를 조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요. 어떤 걸 보여주는가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하죠. 예, 이게 바로 의식의 패턴이다. 힘겹게 찾은 만큼 큰 손해 없다면 쓰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힘겹게 찾았어, 이틀 만에. 그러면 얼마나 바라던 거예요? 일단 그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기뻐할 것 같아요. 이게 정서적으로. 근데 어, 일단 내가 놓은 자리에 있지 않아. 창문이 열려 있어. 이건 분명 누군가가 탔단 얘기지. 누구지? 자, 이렇게 낱낱이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차도 인격이거든요. 차도 그러면 나의 내면의 인격이에요. 어찌 보면 이거는 나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심, 무의식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 아직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낱낱이 파헤치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어떤 의도를 이제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어찌 보면 누군가라는 그 무의식이 입구 쪽에다가 나 타기 쉬우라고 입구 쪽에다 갖다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창문도 열어놓고 바람 통하라고 해놓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누군가가 나 이런 거지 하고 이제 이거는 무언가 의심하는 거죠. 예, 결국은 무의식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 아직은 생겨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이의 차는 일종의 무의식입니다. 뭐 어떻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한 측면으로 드러나는 내차에는 꿈꾸는 이, 즉 꿈자아와 내차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차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 수영도 못하는 이가 어렵게 물살을 헤치며 고생해서 차를 찾았을 때 기쁨이 먼저 일어나니까 정서적인 기쁨이죠. 기쁨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는 누군가 차를 몰았던 흔적을 감지하고 차를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의 측면인 거죠. 의식적인 측면을 아무리 면밀히 뒤져보고 샅샅이 찾는다고 해서 누군가 차를 손댄 자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찾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일종의 의식의 패턴이다. 내 차를 옮긴 그리고 창문을 열어둔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무의식의 인격이 나에게 다가와 창문도 열어두고 위치도 입구 쪽으로 옮겨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의심은 의식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호기심은 무의식을 자극하여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활성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굉장한 호기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호기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니까 무언가를 찾아내고 무언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꿈은 왜 보여줄까? 이게 이제 의식이 갖고 있는 무의식과의 관계 패턴이 꿈 1에서도 꿈 2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서적인 관계로 교감하고 있지 않다. 아직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제가 봤습니다.